안녕하십니까. 한복기능사 필기기출문제 제2탄 소개합니다. 문제 1번. 다음 섬유 중 내일광성이 가장 좋은 것은 1번 아세테이트, 2번 폴리비닐 알코올 계섬유, 3번 폴리아미드계 섬유, 4번 폴리아크릴로니트릴 계섬유. 폴리아크릴로니트릴은 아크릴 섬유입니다. 내일광성이 가장 좋은 것은 답은 4번 폴리아크릴로니트릴 계섬유입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동물성 섬유에 해당되는 것은 1번 면, 2번 마, 3번 견, 4번 아세테이트. 사진과 같이 누에, 실크, 즉 견이 동물성 섬유입니다. 답은 3번. 문제 3번. 겨울철 한복의 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1번 자미사, 명주, 공단, 2번 숙고사, 관사, 모시, 3번 숙고사, 항라, 자미사, 4번 생고사, 은조사, 항라. 겨울철 한복입니다. 겨울철 한복 재료로는 자미사, 명주, 공단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여기에서 모시나 항라는 여름철 한복 재료로 사용합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강력과 신도가 크고 흡습성이 좋으며 열 전도율이 적으면서 공기의 함량이 많고 보온력이 좋은 것은 1번 합성섬유, 2번 나일론 섬유, 3번 마섬유, 4번 견섬유. 그림과 같이 답은 4번 견섬유입니다. 문제 5번. 면의 특성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정수분율이 8.5%이며 위생적이다. 2번 강도가 높고 물에 젖으면 약간 약해진다. 3번 섬유에 중공과 천연 꼬임이 있다. 4번 알칼리에 강하나 산에는 약하다. 면섬유의 특징은 강도가 높고 물에 젖으면 약간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집니다. 답은 2번. 문제 6번. 나일론 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화학결합은 1번 아미드 결합, 2번 펩타이드 결합, 3번 시스텐 결합, 4번 에스테르 결합. 나일론 합성 섬유의 구조는 나일론 또는 폴리아미드라고 합니다. 나일론 6는 CONH 폴리아미드기가 두 개가 겹쳐서 계속 쇠상을 이루고 있고 나일론 6, 나일론 6은 CONH기가 한 개가 계속 이렇게 연결돼서 쇠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아미드 결합입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아세톤에 용해되는 섬유는 1번 목면, 2번 비단, 3번 아세테이트, 4번 나일론. 답은 4번 아세테이트입니다. 아세테이트는 아세톤에 용해되기 때문에 오염이 묻었다든지 어떤 얼룩이 졌을 때 반드시 아세톤으로 지우면 안 됩니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 8번. 수자직에 속하는 것은 1번 포플린, 2번 옥양목, 3번 공단, 4번 게버딘. 포플린이나 옥양목은 평직입니다. 게버딘은 사문직 또는 능직이라고 하죠. 공단은 수자직 또는 주자직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 공단입니다. 세틴이라고도 합니다. 문제 9번. 다음 중에서 여름철 한복 적삼의 재료로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1번 명주, 항라, 은조사, 생고사, 2번 명주, 은조사, 생노방, 인견, 3번 인견, 숙고사, 명주, 갑사, 4번 모시, 항라, 생고사, 은조사. 여름철 한복 적삼의 재료입니다. 답은 4번 모시, 항라, 생고사, 은조사. 여름철 한복 적삼 재료는 모시나 항라가 있으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 문제 10번. 얼룩배기에서 알칼리의 가장 안정한 섬유는 1번 공단, 2번 모시, 3번 견, 4번 모. 식알강, 식물성 섬유는 알칼리에 강하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식알강으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식알강, 식물성 섬유는 면, 점화, 모시, 삼배. 그리고 동물성 섬유는 산에 강합니다. 양모나 실크는 산에 강합니다. 그래서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는 서로 반대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답은 2번 모시. 문제 11번. 조선시대 여자 어린이의 의복색이 아닌 것은 1번 다홍색 치마와 노란색 저고리, 2번 남색 치마와 분홍색 저고리, 3번 다홍색 치마와 연두색 저고리, 4번 초록색 치마와 다홍색 저고리.
아닌 것은 답은 4번 초록색 치마와 다홍색 저고리입니다. 문제 12번 색입체는 색상, 명도, 채도에 의하여 색을 3차원의 입체로 배열하여 만든 구조체이다. 다음 중 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색상은 8등급으로 나누어 가장 순수한 색상 5가 된다. 2번 명도는 완전한 검정색을 0으로 한다. 3번 채도는 색의 순서가 증가함에 따라 숫자가 높아진다. 4번 색채는 색입체상에서 고유한 위치인 좌표점을 가지며 색채의 좌표점은 색상, 명도, 채도의 순서로 나타낸다. 답은 1번 색상은 8등급으로 나누어 가장 순수한 색상이 5가 된다가 틀린 것입니다. 색입체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셀 표적계 원리입니다. 모든 물체색을 색상, 명도, 채도의 3차원 색입체로 나타낼 수 있도록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명도는 완전한 검정색이 0, 완전한 흰색이 10이 되는 무채색을 균등하게 나누어 11단계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완전한 검정색과 완전한 흰색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채도는 무채색 축을 0으로 하여 순도가 증가할수록 숫자가 커져 최대 14단계로 나타냅니다. 먼셀의 색입체입니다. 색의 3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의 3차원 색입체로 나타낼 수 있도록 체계화시켰습니다. 색상, 명도, 채도. 유채색은 색상 H, 명도 V, 채도 C의 순으로 표기를 합니다. 먼셀의 색표기의 원리와 색입체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문제 13번. 궁중 I9의 예장용 머리로 두 발을 두 갈래로 닦고 이것을 다시 올려 아래 위로 두 덩어리가 지도록 잡아맨 후 여기에 뒷꽂이를 꽂고 댕기 코에도 석응황 같은 것으로 장식한 것은 1번 조진머리, 2번 세양머리, 3번 어여머리, 4번 첩지머리. I9의 예장용 머리로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지밀, 친방이나 수방 소속의 아기 또는 I9의 머리 모양이라고 해서 생머리라고도 합니다. 즉 세양머리를 말합니다. 답은 2번 세양머리입니다. 문제 14번. 상부와 하부가 풍성하고 허리를 꼭 끼게 한 형태의 실루엣은 1번 스트레이트 실루엣, 2번 아워글라스 실루엣, 3번 벌크 실루엣, 4번 배럴 실루엣. 아워글라스 실루엣은 허리선이 잘록하게 들어간 실루엣을 말합니다. 밑으로 풍성하게 하부 쪽으로 풍성하게 퍼지고 상부 쪽으로도 풍성한, 그래서 허리가 아주 잘록한 형태의 실루엣을 아워글라스 실루엣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 15번. 조선시대 관리에 따른 계절별 한복에서 주로 중년층이 즐겨 입던 치마 저고리 색은 1번 다홍 저고리와 노랑 치마, 2번 분홍 저고리와 남색 치마, 3번 옥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 4번 녹색 저고리와 다홍 치마. 답은 옥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입니다. 답은 3번. 문제 16번. 다음 한복에서 황금비를 이루지 않는 옷은 1번 색동 저고리의 앞뒤길 차이, 2번 삼국시대의 상의와 하의의 길이, 3번 짧은 치마 저고리에서 치마와 저고리의 길이, 4번 스란 치마에서 치마 길이와 스란 단. 의복에서의 황금비는 상의와 스커트, 상의와 바지, 상의와 또는 치마, 이런 상이 쪽과 하의 쪽이 서로 비율을 맞춰서 비를 이루는 것을 황금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비를 이루지 않는 옷은 1번 색동 저고리 자체의 앞뒷길만 가지고는 황금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답은 1번. 문제 17번.
다음 중 한복의 미적 측면에서 완전한 질서에 의한 안정성이 나타나는 좌우 대칭 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조끼, 2번 조고리, 3번 마고자, 4번 전복. 답은 저고리입니다. 저고리 같은 경우는 좌우가 대칭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 18번 키가 작고 마른 사람의 복식 특징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뻣뻣한 옷감을 사용하고 밝은 색지를 선택한다. 2번 적당히 여유있게 입는다. 3번 치마 저고리의 색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4번 치마폭 사이에 바이어스를 대거나 수직선을 장식한다. 답은 1번 틀린 것입니다. 적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하지 않는 것은 뻣뻣한 옷감을 사용하고 밝은 색지는 오히려 키가 작고 마른 사람의 체형을 더 마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 19번 조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갑오경장 후 일본에서 영향을 받았다. 2번 조끼는 겹조끼와 홀조끼가 있다. 3번 주머니를 만들 때 좌우 일거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맞춰서 바느질을 해야 한다. 4번 본뜨기에서 필요한 치수는 가슴 둘레와 등 길이이다. 조끼의 필요 치수는 가슴 둘레, 배 둘레, 뒷길이, 등 길이입니다. 틀린 것은 4번. 문제 20번. 다음 중 전통적인 여자 한복의 색이 아닌 것은 1번 옥색 저고리, 옥색 치마, 2번 노란색 저고리, 남색 치마, 3번 초록색 저고리, 다홍색 치마, 4번 갈색 저고리, 미색 치마. 답은 4번 갈색 저고리, 미색 치마는 전통적인 여자 한복색이 아닙니다. 답은 4번. 10초간 허리 한번 펴시고 목 운동 한번 하시고 어깨 한번 돌려주시고 다시 전진하시죠. 문제 20번. 재봉틀의 실체기 기구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 1번 노루발을 앞뒤로 움직여주는 작용, 2번 위시를 걸어내고 압력 조절을 하는 작용, 3번 바늘대를 상하로 움직이는 작용, 4번 위시를 바늘기로 유도하고 장력을 유지하는 작용. 공업용 재봉기의 모양과 명칭입니다. 실체기는 이 부분을 실체기라고 말하며 위시를 이 바늘기로 유도하고 장력을 유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답은 4번 위시를 바늘기로 유도하고 장력을 유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문제 22번. 솔기를 튼튼하게 하거나 장식을 목적으로 박는 바늘질로 가장 적당한 것은 1번 직선박기, 2번 상침박기, 3번 곡선박기, 4번 모서리박기. 답은 상침박기입니다. 솔기를 튼튼하고 장식을 목적으로 박는 것은 상침박기입니다. 문제 23번. 남자 한복의 바지 만들기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큰 사폭은 앞뒤 모두 왼쪽으로 오도록 바느질을 한다. 2번 계절에 따라 손바지, 누비바지, 겹바지, 홀바지 등으로 구분한다. 3번 마루폭은 골선으로 마름질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4번 작은 사폭은 큰 사폭에 붙일 때 식서 방향과 시접 꺾는 방향에 유의해야 한다. 틀린 것입니다. 대폭과 사폭을 입고 솔기는 대폭 쪽으로 넘겨줍니다. 답은 틀린 것은 1번. 큰 사폭은 앞뒤 모두 왼쪽으로 오도록 바늘을 한다가 틀렸습니다. 문제 24번. 깨끼 저고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솔기는 1번 헛솔, 2번 가름솔, 3번 통솔, 4번 곱솔. 깨끼 저고리입니다. 깨끼라고 하는 것은 얇은 원단 솔기를 터지지 않게 접고 접어 3번 박는 바느질 방법 또는 이 바느질 방법을 곱솔 바느질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 곱솔입니다. 문제 25번. 결혼 예복으로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옷감은 1번 가볍고 촉감이 부드러우며 온화한 광택이 약간 있고 드레이프가 있는 것이 적합하다. 2번 어느 정도 무겁고 빳빳하고 선이 살아있는 것이 적합한 옷감이다. 3번 늘어진 옷감으로 신체선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날씬해 보여 시각적으로 좋다. 4번 광택이 있고
탄력성이 있으며 약간은 두꺼운 것이 적합한 옷감이다. 답은 1번입니다. 가볍고 촉감이 부드러우며 온화한 광택이 약간 있고 드레이프가 있는 것이 적합합니다. 문제 26번. 다음 그림과 같은 다림질에 적합한 온도는 1번 80에서 120도, 2번 140에서 160도, 3번 180에서 210도씨, 4번 180에서 250도씨.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리미의 온도는 이런 다리미 중간에 나와 있는 표시가 다리미의 온도입니다. 즉 다리미의 180에서 210도씨의 경우 다리미의 온도 180에서 210도씨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이 내용을 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80에서 120도가 정답입니다. 답은 1번. 문제 27번. 풀감의 종류 중 전분풀이 아닌 것은 1번 쌀, 2번 밀가루, 3번 콘스타치, 4번 CMC. 전분풀의 종류는 감자, 쌀, 타피오카, 밀가루, 옥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피오카는 열대작물 카사바의 뿌리에서 채취한 녹말입니다. 콘스타치는 옥수수 녹말을 말합니다. CMC는 카르복시 메틸 셀룰로스라는 천연 셀룰로스를 말합니다. 즉 셀룰로스 고분자 물질의 풀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이 아닌 것, 전분풀이 아닌 것은 4번 CMC입니다. 문제 18번. 여자 저고리의 표준 치수 중 중간 저고리의 소매뿌리 치수는 1번 10cm, 2번 13.5cm, 3번 16cm, 4번 18cm. 여자 저고리 소매 부리는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의 중간 치수는 보통 13에서 13.5cm가 적당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 29번. 다음 중 3회장 저고리를 제도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치수가 아닌 것은 1번 화장, 2번 겹막이 치수, 3번 저고리 길이, 4번 가슴둘레. 3회장 저고리는 깃, 고름, 끝동, 겹막이의 회장을 댄 저고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저고리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치수가 아닌 것은 겹막이 치수는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장과 저고리 길이, 가슴둘레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답은 2번. 문제 30번. 한복 세탁 방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옷감과 오염의 종류에 따라 세탁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번 비단 옷은 반드시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한다. 3번 모시는 물빨래 한 후 풀을 먹여 다듬어야 한다. 4번 세탁물을 헹굴 때는 반드시 뜨거운 물에 헹구어야 한다. 틀린 것입니다. 답은 4번. 뜨거운 물에 헹구면 안 됩니다. 세탁물이 쭈글쭈글해지거나 아주 구겨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수축이 심하게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 문제 31번. 치마의 허리 달기 방법 중 옳은 것은 1번 치마 겉에 어깨 허리 겉을 대고 주름선을 박는다. 2번 치마 겉에 어깨 허리 안을 대고 주름선을 박는다. 3번 치마 안에 어깨 허리 안을 대고 주름선을 박는다. 4번 치마 안에 어깨 허리 겉을 대고 주름선을 박는다. 답은 1번. 치마 겉에 어깨 허리 겉을 대고 주름선을 박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32번. 단추구멍을 만드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단추구멍의 크기는 단추지름 플러스 0.3cm이다. 2번 실 단추구멍을 만들 때 실은 단추구멍 길이의 25에서 30배 정도로 준비한다. 3번 단추구멍의 위치는 앞중심선에서 실기둥만큼 밖으로 내어 정한다. 4번 첫째 단추구멍은 위에서 5 내지 6cm 정도 내려 위치를 정한다.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문제 33번 세탁 후 유연제로 처리함으로써 얻는 주된 효과는 1번 강도 증가, 2번 탄력성 증가, 3번 대전성 감소, 4번 취약성 감소. 실제로 대전성이라는 것은 정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전성을 감소시키는, 즉 정전기 방지 효과를 위해서 유연제를 처리해 줍니다. 답은 3번 대전성 감소입니다. 문제 34번 품위 23에서 24cm 정도의 여자 저고리 위에 입는 두루마기로 가장 적당한 무의 너비는 1번 8에서 10.5cm, 2번 10.8에서 12.6cm, 3번 12.9에서 15.6cm, 4번 16.4에서 17.4cm. 답은 16.4에서 17.4cm가 적당합니다. 문제 35번 돌연 박음질에 있어서 땀새에 주름이 지는 경우와 관계가 가장 먼 것은 1번 바늘 옷감 실의 조절이 나쁠 때, 2번 톱니의 조절이 나쁠 때, 3번 조임 나사가 헐거울 때, 4번 노루발 조절을 잘못했을 때. 조임 나사가 헐거울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땀새의 주름이라는 것은 퍼커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즉 1, 2, 3은 퍼커링, 주름이 생기는 경우에 원인이 되고 3번은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3번. 문제 36번 성인 남자 저고리에서 깃너비의 표준 치수는 어느 정도인가? 1번 4cm, 2번 5cm, 3번 7.5cm, 4번 9.5cm. 답은 7.5cm입니다. 문제 37번 모직물의 다림질 온도로 적합한 것은 1번 120에서 150도씨, 2번 180에서 220도씨, 3번 150에서 180도씨, 4번 80에서 120도씨. 섬유 종류별 다림질 온도 적정 온도입니다. 여기서 모는 130에서 150도씨가 적정합니다. 답은 1번 120에서 150도씨가 모직물 다림질 온도로 적합합니다. 문제 38번 의복의 보관법으로 틀린 것은 1번 비닐봉지에 밀봉에 둠, 2번 얼룩불 빼서 둠, 3번 삶아서 다려둠, 4번 푸른 먹여서 다려둠. 의복은 삶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삶으면은 구겨지고 수축이 되고 색상이 빠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삶아서 다려두면 안 됩니다. 답은 3번. 문제 39번 총 치마 폭이 225cm, 치마 허리 둘레가 96cm, 주름 너비가 1cm, 안자락 여민 부분이 10cm일 때 주름 1개를 위한 옷감의 너비는 1번 1cm, 2번 1.5cm, 3번 2.5cm, 4번 3.5cm. 총 치마폭에서 안자락 여민분을 빼주고 허리둘레에서 주름 너비 1cm를 뺀 수치가 120cm가 나옵니다. 그리고 치마 허리둘레는 96cm를 반으로 접으면 48개, 즉 주름이 48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1, 2식을 정리를 하면은 120cm에서 48을 나눠주면은 2.5cm가 됩니다. 즉 주름 1개 옷감 너비는 2.5cm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 이러한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우선 먼저 다른 문제들을 풀고 난 이후에 시간이 되면 풀어보시면 됩니다. 문제 40번. 옥양목에서 가장 적합한 실의 굵기와 재봉틀 바늘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견사 21데니르 3x4 바늘 11에서 13호, 2번 면사 40에서 50번수 3합 바늘 11에서 13호, 3번 면사 60에서 80번수 3합 바늘 11에서 13호, 4번 폴리에스테르 40에서 50데니르 바늘 11에서 13호. 답은 3번입니다. 옥양목은 면이기 때문에 면사를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10초간 허리 한번 펴시고 목 운동 한번 하시고 어깨 한번 돌려주시고 다시 전진하시죠. 문제 41번 흰 저고리에 립스틱이 묻었을 경우 가장 적합한 제거법은
1번 지우개, 고무, 벤젠, 비눗물, 표백 처리. 2번 도움물, 비눗물, 표백 처리. 3번 비눗물, 알코올, 휘발유 처리. 4번 도움물, 비눗물, 벤젠, 표백 처리. 립스틱 얼룩의 경우는 가벼운 것은 지우개로 지웁니다. 두 번째 유지 왁스물은 유기용제, 벤젠이나 메칠알코올 등으로 지우고 빼내고 세제로 두드려줍니다. 세제는 비눗물입니다. 그리고 색소가 나오면 표백해주면 됩니다. 답은 1번 지우개, 고무, 벤젠, 비눗물, 표백 처리하면 제거가 됩니다. 문제 42번 수돗물이 없는 경우 세탁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로 가장 좋은 것은 1번 빗물, 2번 샘물, 3번 오물물, 4번 바닷물. 답은 빗물입니다. 샘물은 경수라 해서 경수는 세탁수로 사용하는데 부적합합니다. 오물물이나 바닷물은 식염수나 나트륨, 즉 염분이 있고 오염이 있기 때문에 세탁수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43번 견섬유를 장기간 보관할 때 취하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취하는 상하는 것입니다. 섬유가 상하고 색이 바래질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1번 세탁을 깨끗이 하여 보관한다. 2번 외기의 습기나 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여 보관한다. 3번 소산나트륨의 1% 용액에 담갔다가 건조시켜 보관한다. 4번 햇빛에 장기간 쪼여 습기를 없애고 살균을 하여 보관한다. 답은 4번 견섬유는 햇빛에 장시간 쪼이면 취하됩니다. 색깔이 변하고 원단이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쪼여주시면 되지 않습니다. 답은 틀린 것은 4번. 문제 44번 두꺼운 옷감의 단을 튼튼하고 편안하게 처리하거나 예쁘게 장식할 때 사용되며 겉으로 힐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느질 방법은 1번 세발뜨기, 2번 궁그리기, 3번 휘갑치기, 4번 반박음질. 답은 세발뜨기입니다. 문제 45번 치마의 족겨리 길이는 저고리 길이보다 어느 만큼 짧게 하여야 보기 좋은가? 1번 0.1에서 0.2cm, 2번 0.5에서 1cm, 3번 2 내지 3cm, 4번 5 내지 7cm. 답은 2 내지 3cm가 짧은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문제 46번 삼국시대 복식 중 깃과 끝동, 돌연 등의 색이 다른 옷감으로 둘러 입었는데 이것의 명칭은 1번 선, 2번 견막이, 3번 회장, 4번 고습. 이러한 끝동과 돌연 깃 부분에 다른 옷감을 둘러 입은 이 부분을 선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 문제 47번 조선시대 여성 장신구 사용법이 잘못된 것은 1번 8월 추석에는 단장 놀이개를 쳤다. 2번 장도는 호신용으로 사용했다. 3번 놀이개는 궁중에서는 물론 평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여성들이 애용했다. 4번 일반 문전자들은 괴부를 만들어서 차기도 했다. 조선시대 여성 장신구 단장 놀이개는 일반 여성들이 착용을 했습니다. 삼장 놀이개는 상류층의 전유물이었고 괴불 놀이개는 착용하고 있으면 세 가지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괴불 놀이개는 괴불 꽃수를 닮은 그런 놀이개입니다. 답은 8번 틀린 것입니다. 사용법이 잘못된 것은 답은 1번입니다. 문제 48번 조선시대 활옷에 수놓은 보란 모양이 상징하는 뜻은 1번 부귀영화를 누르고자 하는 염원의 표출이다. 2번 소박한 자연주의의 표출이다. 3번 지배층의 권위를 상징하는 길상의 뜻이다. 4번 현세에서 오래 살기를 염원하는 장수사상의 뜻이 있다. 답은 1번 활옷에 수놓은 모란의 문양은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염원의 표출입니다. 답은 1번. 문제 49번 조선조 적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조선시대 말기 황후의 적의는 대홍색이었다. 2번 간이 예복 또는 소래복으로 평복 위에 착용하였다. 3번 적의는 민서가 함께 입었다. 4번 임진왜란 난 후 왕비의 적의는 대홍단으로 지었다. 왕비의 적의는 이렇게 대홍단으로 지었습니다.
답은 4번. 문제 50번. 한국 복식의 기본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저고리, 2번 치마, 3번 바지, 4번 마고자. 답은 4번 마고자입니다. 문제 51번. 조선시대 여인들이 가장 안쪽에 입는 속옷으로 착용되었던 것은 1번 속속옷, 2번 단속옷, 3번 너름바지, 4번 다리속옷. 가장 안쪽에 입은 속옷은 다리속옷. 답은 4번입니다. 문제 52번. 스란 치마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치마 밑에 입어서 치마를 부풀게 하는 것, 2번 스란단을 두 층으로 붙인 치마, 3번 평민 여자들이 입던 폭넓은 치마, 4번 스란단을 한 층으로 치마에 붙인 것. 스란 치마는 이와 같은 치마입니다. 즉 스란단을 한 층으로 치마에 붙인 것을 말합니다. 이걸 스란 치마라고 합니다. 답은 4번. 문제 53번. 삼작저고리란 1번 속적삼, 겹저고리, 웃저고리, 2번 속적삼, 속저고리, 웃저고리, 3번 속저고리, 헛저고리, 겹업고리, 4번 호적삼, 속적삼, 웃저고리. 답은 2번 속적삼, 속저고리, 웃저고리입니다. 문제 54번. 조선시대 때 여자 복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고리는 가슴이 보일 정도로 짧아졌다. 2번 예복에는 스란치마, 대란치마를 입었다. 3번 뇌출 시에는 장옷, 쓰개치마, 너울 등을 썼다. 4번 적이, 당이 등을 서민의 혼례복으로 사용했다. 조선시대의 적이와 당이는 왕비의 옷이요 신분이 높은 분들의 옷이었습니다. 틀린 것은 서민의 혼례복이 아닙니다. 답은 4번. 문제 55번. 화관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칠보로 꽃과 새 모양을 만들어 장식한 것이다. 2번 화관의 모양은 위는 육모로 되어 밑보다 넓고 밑은 둥글며 장식으로는 위에 금박을 넣었다. 3번 신부 혼례 시에는 족두리보다 화려했다. 4번 명부와 여관, 기녀, 의녀, 무녀들의 모양은 각각 달랐다. 화관은 종이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검은 비단을 붙인 뒤 금박 장식을 했습니다. 사각, 육각, 팔각 등 다양한 형태였습니다.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문제 56번. 고려시대 분야의 상하복식으로 맞게 짝져진 것은 1번 백저의 황상, 2번 백저의 감상, 3번 황제의 홍상, 4번 녹의 홍상. 답은 1번 백저의 황상. 문제 57번. 의복의 종류와 형태가 옳게 짝져진 것은 1번 키톤 로브 관두형, 2번 두루마기 기모노형 최형형, 3번 키톤사리 권위형, 4번 로브 기모노 전개형. 키톤사리 드레이퍼리는 이렇게 둘러서 입는 것입니다. 둘러서 입고 어깨 부분에 핀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즉 권위형. 키톤사리는 권위형입니다. 답은 3번. 문제 58번. 1940년대 저고리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길이가 다시 짧아져 바스트 라인까지 근접하고 있다. 2번 화장은 짧아진 그대로이다. 3번 고름은 더욱 길어졌고 이때 고름 대신 단추나 브로치를 이용했다. 4번 깃길이가 짧아져 안깃의 교차점이 내려가서 깃이 안 쳐졌다. 특징이 아닌 것은 깃길이가 짧아져 안깃의 교차점이 내려가서 깃이 안 쳐졌다. 이 특징이 아닙니다. 답은 4번. 문제 59번. 조선시대 궁중에서 비인의 소래복이며 내외명부의 대례복이고 서민층의 혼례복이었던 것은 1번 원삼, 2번 노이, 3번 장삼, 4번 화롯. 답은 원삼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은 1번. 문제 60번. 다음 중 1900년에 제작된 문관복으로 만든 것은 1번 대례복으로 유럽에서 사용하던 프로코트를 배웠다. 2번 소래복은 영국 궁중예복을 모방한 일본의 소래복을 참작하여 만들었다. 상복은 세비로 세코트를 입었다. 4번 공복은 상복과 통일시켜 구별 없이 입었다.
이러한 색 코트를 입었습니다. 답은 3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